네, 인베스트 ISMS 2020년 동영상을 촬영을 시작을 할게요. 이제 올해부터는 약간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본 강의는 어떤 데 도움이 되냐면 사실 뭐 연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내용이 좀 다른 게 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ISMS P에 대한 이제 강의 컨텐츠 개선 어, 강의 컨텐츠 개선.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좀 실무적인 어떤 강의로 접근을 할 거고요. 본 강의는 ISMS-P뿐만 아니라 뭐 보안 기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보안 진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평가를 하는 아니면 이제 컨설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내용들, 그러니까 작년 강의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강의에서 제외할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안 할 거거든요. 이런 거는 새로 찍지 않습니다. 뭐냐면 ISMS-P의 어떤 의무인증 대상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 있죠. 의무인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심사의 종류가 뭐가 있냐, 뭐 심사 종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법률이 바뀌었거나 뭐 제도, 규정 같은 게 변경이 되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개보법의 그 2019년도 6월 달인가? 6월 해설서, 그 개인정보보호 해설서 외에는 크게 변경된 거가 없고 단지 이제 요게 있죠. 요게 뭐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데이터 3법, 3법에 관련된 사항.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ISMS-P 자체가 뭐냐에 대한 거는 사실은 기존 동영상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 형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제부터 내용을 보면요. 약간 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부터 진행을 하는데, 자, 첫 번째 할 거는 우리가 이제는 이 기업이 ISMS-P P라고 하든 ISMS라고 하든 그죠? 인증 기업인데 어, 인증 기업인데 이 기업의 어떤 이제 사항들 그죠? 사항들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2단계 클라이언트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기관에서 이제 이런 말은 아주 굉장히 작은 회사라는 거죠. 작은 회사라는 거고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인베스트 이 ISMS-P 이 사이트도 2단계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는 인증 심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규모가 작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 형태로 2020년 그 강의는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2단계 다음에 그다음에 3단계, 그다음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나 어떤 금융권, 그죠? 혹은 공공기관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좀 하는 거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는 외부망이다, 내부망이라는 구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그냥 하나의 인터넷망인 거죠. 여기는 그냥 하나의 인터넷망인 거고, 보통 이런 작은 기업들은 어떤 서비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호스팅, 그래서 업체나 혹은 또 이제 이러면 약간 얘가 달라지는데, 클라우드, AWS 혹은 애저, 그죠? 이런 식의 서비스를 쓰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규모가 작죠, 뭐가 됐든 통으로 쓰고 있는 형태의 기업을 상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떤 이제는 뭔가의 서비스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게 당연히 앞쪽에는 웹서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웹서버랑 와스를 어떤 뭐 구분한다 뭐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여기는 웹서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웹서버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보안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웹서버는 아파치입니다. 왜냐면 아파치가 가장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이고 공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이런 기업들도 DB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는 아주 심플한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 하나 뭐 이런 경우죠. 보통 이런 정도의 기업은 의무인증 대상 자체가 아닌 경우가 좀 많죠. 근데 일단은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좀 더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좀 더 복잡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치로 되어 있고 여기 DB는 뭐 오라클을 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마리나 DB나 MySQL DB나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MySQL DB나 뭐 포스트그레스 SQL 뭐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여기 앞에 호스팅 업체 혹은 AWS 혹은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이런 기업에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위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전반적인 거는 얘네들이 관리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업체에서는 앞에 뭐가 있냐면 당연히 방화벽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방화벽을 이렇게 두겠죠. 그래서 당연히 방화벽이 있어서 어떤 거는 허락하고 어떤 거는 거부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당연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고객은 일반 사용자들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웹사이트의 어떤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하는 구조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기업이 지금 의무인증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의무인증 대상이라는 거를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의무인증 대상이 아니면 뭐 솔직히 우리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은 어떤 IP에 대해서 당연히 allow 허락을 하거나 deny 거부하는 어떤 정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웹방화벽이 뭐 아마 호스팅 업체는 웹방화벽을 따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드 시큐리티라는 어떤 이제 그 공개된 공개 소프트웨어 웹방화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웹방화벽을 요 중간에 혹은 여기에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방화벽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럼 뭐 웹방화벽이 뭐 있건 없건. 그래서 이 투티어 클라이언트 서버는 아주 심플한 형태입니다. 아주 심플한 형태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무슨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본 이 그림은요, 시스템 구조 혹은 네트워크 아키텍처 측면에서 본 거예요. 물론 아주 심플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보면 투티어 클라이언트 서버는요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생겨 먹었어요. 왜냐면 그 정도 규모가 안 나오니까 그런 거고. 근데 이거를요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 구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어떤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어떤 웹사이트도요, 관리자 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ISMS에서 사용자를 그냥 이용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용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망에 들어오고, 또 하나 관리자가 어딨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용자가 있으니까 관리자가 이 안에서 이렇게 붙으면, 그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내부망에서만, 그죠? 내부망에서만 당연히 이렇게 붙을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 구조는 작은 기업에서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큰 기업도 마찬가지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리자도 어떤 식이 됐든 인터넷망을 통해서 사이트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리자, 그래서 이 관리자가 인터넷망을 거쳐서 이렇게 이 방화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사용자 웹페이지, 그 다음에 밑에는 관리자 페이지.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약간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메인 디렉토리가 메인 페이지가 그냥 바 밑에 딱 밑에 뭐 인덱스.html 이게 이제는
일반 유저들이 처음 붙는 웹사이트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예, 대부분 다 이렇게 됐어요, 사실. 그러면 관리자 페이지는 뭐 따로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는 이 밑에 그냥 뭐 어드민 밑에 뭐 인덱스, 아니 어드민 하지 말고요. 림베스트라고 하죠. 림베스트 밑에 뭐 index.html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가 들어가는 형태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일단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여기에 요 부분이 당연히 전송 구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볼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전송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송 구간이니까 SSL을 사용한 암호화를 당연히 봐야 돼요. 암호화는요, 당연히 관리자 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건 아주 똑같은 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관리자 페이지가 관리자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어떤 인증 방식이 오직 패스워드밖에 없냐. 그래서 투팩터 인증을 제공해 주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패스워드 외에 OTP 단말기를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MFA라고도 합니다. 멀티팩터 오덴티케이션, MFA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에서 접근 권한을 하고, 그죠? 이 접근 권한 정책 당연히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정책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나리오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 관리자 요놈이 웹사이트로 붙는 경우도 있고요. 이 관리자라는 게 웹페이지의 어떤 관리자 페이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에 어떤 터미널에 들어가서 그죠? 예, 로그인을 해서 실행하는 어떤 유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이제 콘솔로 붙는다거나 그러니까 뭐 SSH 뭐 이렇게 할게요. 그냥 SSH에 대한 접근, 그죠? SSH나 FTP에 대한 접근,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를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DB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DB에 대한 권한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권한, DB에 대한 접근제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쪽은.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뭐 알고 있겠지만 암호화된 놈은 뭐가 있냐,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 암호화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암호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3법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부터는 ISMS-T를 볼 때 그 익명화 처리, 그죠? 비식별 처리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암호화, 어떤 게 암호화되어 있냐, 그리고 뭐 암호화 방법은 올바르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작은 격도 은근히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개수가 작은 것 뿐인 거지, 은근히 있을 거는 다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직무 분리가 똑바로 돼 있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는 뭐 그냥 변하지 않는 요소인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봐야 돼요. 번호가 틀렸네요. 그래서 이거를 6번으로 하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죠. 각각의 구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접속 로그나, 그죠? 접속 로그나 이런 것들도 우리는 봐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강의 뭐 잘 들으면 일하는데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접속 로그나 그 다음에 권한 변경 로그가 온전하게 있는지. 그럼 온전하게 있다라는 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주기적 검토죠. 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ISMS 인증 기준 해설서라는 게 있죠. 그죠? 해설서를 이제 보면 뭐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갖고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이미지와 그죠? 요거죠. 요거와 관련된 요소가 뭘 거라고 이제는 예측이 되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쓰면서 하죠. 첫 번째는, 2.3에, 그죠? 2.3에, 뭐가 필요한, 2.5죠? 2.5에 인증 및 권한관리. 권한관리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2.6에 접근 통제가 있겠죠? 접근 통제. 이거는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 응용.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7에 정보 시스템 도입 및 개발이라고 있는데, 정보 시스템 도입 및 개발.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주 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그죠? 뭐 세부적인 건 다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밑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도 당연히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2.9에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관리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메인이 되는 게 뭐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단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사무실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외부자가 있냐 보통 이런 기업은 외부자가 없고 자체 직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자체 직원들이 알아서 하고 단지 이제 아웃소싱 계약에 의해서 외부자가 일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외부자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뭐 2011년 사이버 이게 이제 그 사고 예방 및 대응이라는 게 치매 대응이죠. 그죠? 치매 대응을 하고 있냐? 그 다음에 재해복구 같은 걸 하고 있냐? 그죠? 백업이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야, 왜 이중화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기업의 규모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러면 백업이라는 걸 한다면 이중하면 원래 이거 통으로 이렇게 해갖고 복사해서 한 번 더 넣고 앞에다가 스위치 넣어서 이중화시키거나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무리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8번에는 뭐가 있냐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백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백업. 그죠? 백업은 뭐 백업과 복구.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백업을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복구가 되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 이걸 봐야 되고 그리고 요 앞에 인증 해설서에 나오는 어떤 이제 인증 항목들은 굉장히 큰 주제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세부적인 게 있겠죠. 그죠? 우리 쭉 내려가 볼게요. 관리 지점 넘어가고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우리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우리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 관리나 그 다음에 뭐 식별, 인증, 비밀번호, 특수 계정 등도 봐야 되고 뭐 말 그대로죠. 암호키 관리, 또 하나 인터넷에 대한 접근 통제, 데이터베이스, 무선 네트워크. 근데 아까 그 그림에는 무선이라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단지 이제 무선이 있으려면 이런 얘기가 좀 되겠죠. 이 안에 직원들이 와이파이를 써서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무선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접근 당연히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보안 요구사항이니까 요거는 이제 해당이 돼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단지, 요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요 안에 이제 개발 보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하고 있냐. 그거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성능 및 장애, 뭐 이거는 그래 메인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근데 로그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로그를, 기록을 하고 점검을 했냐. 그리고 또 개보법에서는 접속 로그나 검토 로그를 2019년도에 바꿔서 매월 검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검토가 돼 있냐. 요거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 보안에 정보 전송, 아까 있죠. 정보 전송에 대한 암호화 있냐. 이거 봐야 되고요. 보안 시스템 운영이라는 거는 파이어월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이 기업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호스팅 업체가 운영하는 형태인 겁니다. 단지 여기에 접근 통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고 또 하나 패치도 되겠죠. 현재 최신 거로 업데이트가 돼 있냐. 그러면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하나가 정확하게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관련이 있는 거를 관련성이 많은 거를 찾는 거고 그리고 사고 예방에 취약점 점검하고 있냐, 그죠? 뭐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재해복구가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이거는 백업과 복구로 왜냐면 규모를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 리뷰를 했고요. 그래서 저 관점에서 이거를 한번 이제 바라보면 됩니다. 바라보는데 첫 번째 1번의 구간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요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해를 한 다음에 왜냐면 우리가 이제 3티어는 제가 지금 다른 강의 때 만든 건데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연계도 많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됐다?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놈에서 이놈으로 그죠? 연결해서 요 구간부터 먼저 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리눅스를 하나 그냥 띄우면서 하겠습니다. 리눅스를 하나 띄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웹서버, 아파치 웹서버라고 했으니까 여기인 거죠. 웹서버가 있으니까 서비스 아파치2 이러면 이제 웹서버가 뜨는 거죠. 그 다음에 DB, MySQL, 이제 DB까지 떴습니다. 그래서 DB까지 띄었고 이제 이 웹서버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과 항상 매핑을 하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웹서버가 떴으니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밑에 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HTML 여기에서 제가 test.html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나는 테스트다 써서 그냥 하나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test.html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겠죠. 지금 오늘날 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용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용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 웹사이트에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럴 때는 사실 이 안에서 안 해도 되고 자기 자신이니까 일단 test.html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가 이렇게 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웹을 제대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웹서버의 어떤 그 문제점, 그죠? 어떤 구성은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뜨는 건 보통 우리가 웹페이지 이름을 이렇게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치죠. 이렇게 쳤더니 뭐 림페스트 홈입니다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뭐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이런 모양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구간이 암호화가 되어 있냐? 당연히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암호화가 되려면 HTTPS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송 구간에 대한 결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실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기는 교육 잘 받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저 통제 항목 봐볼까요? 여기 보면 정보 전송 보안 2점 10.5 그치? 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어떻게 쓰냐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의 뭐 정보보호 신청기간의 정보보호 지침에서 이용자는 홈페이지 ABC라고 할게요. ABC 웹사이트의 네트워크 구간은 보안 서버라는 게 SSL입니다. SSL이 대표적인 거예요. 보안 서버를 사용해서 암호화하게 되어 그러면 이게 뭡니까? 현황이죠, 현황. 아니, 현황이 아니구나. 지침이죠, 지침. 그래서 뭐 이런 제목은 이제 참고로 써주는 거예요. 지침에 니네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또한 ISMSP 기준 및 이런 거 있죠. 뭐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서 전송 구간을 암호화하게 되어 있음.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냥 있는 그냥 현황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지침이나 법률 규정 이걸 그냥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거죠. 이에 따라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할까요? 신청 기간은 기관 그죠? 기간은 ABC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음. 그냥 하고 있다. 현황이죠, 현황. 하고 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저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청 기관은 SSL을 사용한 암호화를 수행하지 않고 평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론은 정리는 했지만 암호화하지 않았으니까 암호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4번은 따라서 하세요. 네, 그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결함보고서의 기본입니다.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ISMSP 시험을 볼 때 인증 항목 뭐에 관련된 거냐 그걸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를 보니까 여기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쭉 보면 일단 방화벽은 지금 시간에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웹사이트를 가는데 이 아파치 웹서버가 뭔가 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취약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슬래시하고 내가 그냥 AAA 아무거나 넣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AA라는 건 없는 거죠.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파치 2.4.37이라는 그죠?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죠?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얘는 없는 페이지 호출 시에 서버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는 인증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웹사이트 취약점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점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저기에 버전이 나왔는데 그걸 CVE라고 합니다. 아파치 2.4.3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해볼게요. CVE 아파치 2.3. 뭐 그냥 아무거나 조회해보죠. 이런 걸 조회하면 여기 이제는 알려진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거의 버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CV 취약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패치 관리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패치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취약점도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하나로 몰아줍니다. 최신 버전으로 패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것도 결함이고요. 요것도 결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 계속 가보죠. 이제는 어떤 이제 디렉토리 같은 거를 확인해 볼게요. 림베스트 이렇게 치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디렉토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인데 그래서 또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도 있어. 이것도 이제 웹사이트 취약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니까 디렉토리 전체 다 나오죠. 그래서 어떤 걸 한번 찾아볼게요. etc가 보통 이제 리눅스의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이고 passwd가 패스워드에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증심사를 공부하는 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관리적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는 기술적으로인 거가 좀 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관리적인 것만 하면 별로 솔직히 말하면 될 게 없어요. 자, 이랬더니 패스워드가 그죠? 노출이 되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디렉토리 취약점. 그러니까 얘는 뭔가 보안 설정,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굉장히 보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당연히 이거를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놈이 요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요놈 얘기하는 겁니다. 요놈 2번, 그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뭘 하냐 사실 이 방화벽에다가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방화벽이 일단은 우리의 지금 주가 아니니까 이 웹서버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좀 중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요놈의 IP가 만약에 10.10.10.1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인터넷망에서 이렇게 붙을 때는 등록된 IP만 붙을 수가 있고 이 안에도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등록된 사용자만 붙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20.20.20.2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앞에 방화벽이 있으면 이 방화벽에서 언로우나 디나인을 통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치 웹서버에서도 특정 IP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치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붙어도 되는, 현재 다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고, 현재 열려있는 상황이고, 자, 일단은, 브라우저를 일단 죽여볼게요. 이거는 이제 약간 터미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봐야지 조금 정확해지는데, 사이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이제 설정 같은 거는 ETC에 있습니다. ETC 있고, 아파치니까, 아파치2라는 게 여기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기본 설정은 apache2.conf입니다. 그래서 apache2.conf.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탔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뭘 쳤냐? 특정 IP만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냐? 뭐 이런 거. 왜? 관리자 페이지만큼은. 근데 우리는 실제 관리자 페이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 상태죠. 가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쭉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가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파일 매치 등등이 있고, 굳이 다는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볼 줄 알아야 된다. 로고가 있고요. 자, 여기 있네요. 지금 보면, 일단은 여기 바 밑에, 따따따에 인덱시스의 팔로우 심볼 링크. 이게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있으면 디렉토리 리스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NONE, 그죠? 이거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제 디렉토리 리스팅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더, allow 모든 걸 다 허락하고 거부한다. 근데 deny 어떤 거는 deny 해줄 건데 이 IP는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잘못된 설정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요 10.10.10만 붙게 해주고 나머지는 못 붙게 할 거예요. 어디에? 요 디렉토리에만. 요 invest라는 어떤 이제 디렉토리에는, 그죠? 이거는 내가 거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러면 현재 저는 이제 로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IP는 붙으면 안 돼. 그죠? 그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한다면 요게 D9이 앞으로 가고 D9 allow가 되고요. allow from 10.10.10.10이 딱 되면 요거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 요게 관리자 페이지 디렉토리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한을 하겠다. 현재는 그냥 요다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지금 뭐 진짜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 아파치2의 리스타트. 다시 이제 웹서버는 죽였다가 살려야 됩니다. 리눅스는. 그래서 다시 브라우저를 하나 띄우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안 기사도 당연히 실기 엄청 도움됩니다. 이런 형태들은. 그래서 뭐 ISMSP와 보안 기사랑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27.0.0.1 그게 이제 아까 똑같이 웹페이지가 나왔죠. 똑같이 나왔고 슬래시 요거는 우리가 조치를 안 했네요. 그럼 똑같이 에러가 날 겁니다. 그리고 한번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보면 밑에 그 다음에 HTML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mkdir 그죠?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그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죠? 그래서 왜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갔더니 똑같이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가 났고 아까처럼 디렉토리 리스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하면 이 테스트 디렉토리에다가 제가 뭐 파일을 하나 넣어볼게요. 파일을 여기에다가 echo 테스트라는 영어 단어를 test.html에 넣어라. 그러면 이제 파일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구나. 디렉토리가 틀렸네요. test.html을 테스트로 옮겨라. 그러면 테스트라는 데 이렇게 가보면 여기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요. 테스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이제 디렉토리 리스팅이 된 게 이 상태에서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디렉토리 리스팅은 차단이 됐죠. 물론 요
정보가 노출되는 이런 문제는 있는 거죠, 현재.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 해야 했냐면, 인베스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근 통제를 하지 못하게. 그죠? 지금 보면 못 들어가죠, 지금. 현재. 인베스트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you don't have permissi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사실은 이 그림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치에 대해서는 그런 설정들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심사원이 이 아파치의 설정을 좀 볼 줄은 알아야죠. 그죠? 볼 줄은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관리적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관리적인 거는 이게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직무분리 뭐 이런 게 돼서, 이게 도대체 누구냐. 누구나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냐. 그러면, 뭐 아니면, 누구만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리고 콘솔로만 붙을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예입니다. SSH나 FTP로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그죠? 모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제대로 돼 있는지, 심사원이라면 당연히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뭐, 주어진 문서만 보고 다 얘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그래요. 자, 서비스 SSH 스타트. SSH를 기동을 했습니다. 그럼 원격으로 붙는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이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ETC 밑에 SSH 여기인가? 여기 가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암호화 키입니다. 암호화 키예요. 그러면 이제 이 키의 길이가 뭐 256 이상이냐? 뭐 당연히 256 이상인 거고요. 뭐 2048 이상이냐? 2048 이상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2048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256은 해시함수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럼 이거 당연히 보지 않아도 2048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SSH D.config라는 걸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봤는데 여기 이제는 뭐가 있냐면 commit root logging이라는 게 하나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푸티를 통해서 원격으로 한번 붙어볼까요? 많이 띄워놨네요. 자, 그래서 푸티를 통해서 저 사이트에, 저 웹서버에 접속을 할게요. IP를 알아야 되니까 이건 IP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나트로 되어 있고, 그죠? 22번 포트가 열렸네요. 자, 22번이 SSH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했더니 여기에 보면 로그인 했지. 그러면 ROT 패스워드 넣고 그랬더니 아까 그 리눅스에 그대로 연결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정을 루트로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가 돼요? 이것도 문제가 되죠. 왜? 루트 사용자는 그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루트 아이디로 그죠? 아이디로 접속은 오직 콘솔에서만 한다. 이게 아주 기본이거든요. 이게 기본인 것. 이거는 취약점 점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SSH를 쓰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 SSH의 암호화 키의 길이도 사실 그냥 깔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봤을 때 이 펌의 루트 로그인이 yes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no로 하면은 얘는 못 들어갑니다. 루트 계정으로. 그래서 더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일단은 두 가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리눅스 서버에 대한 보안 취약점 검사가 잘못됐다. 정기적으로 취약점 검사를 해야 된다. 뭐 하긴 했는데 뭐 실제로 안 됐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증 항목에서 찾아서 당연히 결함이 되는 거죠. 이건 무조건 결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자 루트로 이렇게 로그인을 했어요. 이렇게 들어왔다 이거죠.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는 어떤 여기 이 기업의 정보보호 지침, 사실 저렇게 작은 기업은 지침도 없습니다. 사실은 정보보호 지침에 루트 계정은 오직 콘솔로만 접근해야
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이거에 대한 결함이죠. 그래서 뭔가 지침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쓰고 있고 니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결함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걸 찾아봐야 됩니다. 원래 심사할 때도 찾아보는 거지 뭐 그냥 딱 보고 야 이거 2점 2점 몇 번 결함이야. 뭐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외워야 됩니다. 이거 사실 외워야 돼요. 이걸 좀 외워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정보 시스템 접근이나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어떤 이제 결함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내부적인 그 항목을 좀 읽어봐야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접속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자는 투팩터 인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관리자가 투팩터 인증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뭐 투팩터 인증을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OTP 단말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 이것도 결함이고, SSH를 콘솔로 연결한 것도 루트로 들어간 것도 결함이고요. 그럼 나중에 FTP도 그런 게 있겠네요.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부분, 그 다음에 FTP,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제 좀 데이터베이스인데 MySQL이 제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사실 저는 오라클이 좀 편한데 아무튼 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백업 여부,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요번에 그 변경하는 저희 인베스트 ISMS-P의 강의는요, 다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될 거고, 기존 동영상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추가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ISMS-P 그 필기, 실기 거기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그냥 약간 이제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인베스트가 이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기존에 사실은 풀이를 안 했습니다. 풀이를 안 했는데 이제 풀이 동영상을 다시 이제 촬영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처음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뭐랄까 이제 추가를 해서 계속 그 종합반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종료하겠습니다.